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일본 기업들이 소멸했는가에 대한 일본 기사가 올라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1989년 시가총액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7개, 상위 50개 기업 중 32개 회사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위 10위권은 한 개도 없고 50위 안에 토요타 자동차 한 개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 사회의 게임에 훌륭하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를 견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개발부서는 제품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부문은 고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량과 개선을 거듭해가는 혁신의 성과였습니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것은 90년대 초반으로 두 개의 큰 파도가 거의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40년 계속된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 교통과 통신이 정비되어 사람, 물건,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분업화와 같은 경제 활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파도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히 진행되어 세계가 IT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도에 전자 분야 등은 순식간에 삼켜져 기존의 사업은 흔적도 없이 쓸려버렸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수직 통합형의 TV 사업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산업용 기계, 의료 서비스까지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과거의 환경과 연속성이 없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본 기업에 다가오는 두 개의 파도를 감지하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통하지 않게 된다고 호소해도 사내에서는 파도가 보이지 않기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필요했던 것은 경영진이 앞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 조직을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장을 아웃소싱하고 팹리스로 바꾸고 과거의 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게임 규칙에 맞는 외부 인재들을 수혈해 회사 내부 구조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과 실행 능력보다는 저 사람이 사장이 되면 회사를 수습하는데 좋다라는 것이 인사결정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건 타입의 경영자일수록 더 온건한 사람을 차기 사장으로 지명합니다. 계속 지더라도 이 잘못된 과정을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경영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사장이라고 하면 신입사원 일괄 채용 방식으로 취업해서 종신 고용을 보장받고 연공서열 속에서 자란 60대 이상의 남성이 일반적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원만한 성격을 가진 유형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여성 40대 이하 외국인이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근해온 사람, 해외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사내 정치에 약하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난 30년 전부터 사장 후보의 다양성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현장의 업무는 연속성, 동질성이 높은 쪽이 효율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새로운 큰 파도가 언제 닥쳐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3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 시대의 리더상은 난세를 선호하는 타입이 유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타입을 선택지로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사를 요약하는 것이고요. 결국 일본 기업의 경영진들이 경영활동의 최전선에서 경고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 경고를 무시하고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다가 쓰나미에 휩쓸리며 세계 최강이라던 전자산업이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경영진들에게 쓴소리를 하며 향후 다시 옛 영광을 바란다면 도전정신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영 인재들을 길러내주기를 주문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IT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글로벌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조 공정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뒤처진 것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난세의 효응이 아니랍니다. 지식집약형 산업에 필요한 것은 지식기업의 경영층이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쇠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경영진이라면 더 심하겠죠. 경영자가 격리적인 시각으로 근시안적인 조직 운영을 한 결과 미개척 분야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내부 유보가 확대되어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오너라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분야에 투자했다 실패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본 기업은 3년 정도마다 이동을 시켜서 제너럴리스트는 만들지만 스페셜리스트는 만들지 않는다. 이건 우리나라 기업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몰락한 이유는 시가총액 랭킹을 보고 자신들은 우수하다고 착각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며 아무것도 변화를 해오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 기업의 대실패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으로 인해 덕을 본 부분도 있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본을 밀어준 부분도 있죠. 미국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데도 우리가 최고라며 글로벌화에 뒤떨어진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거죠. 피라미드형 사내 조직이 있는 기업 경영은 끝났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보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봐도 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놔야 닭, 개, 고양이라도 지킬 텐데 변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죠. 일본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마저 잃는다면 그때 가서 일본이 변화를 추구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